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으로 인생 역전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시댁 이쁨 받고 그렇게 인생 역전한 거라면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낼 일도 당연히 없었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별나도 너무 유별난 대장금은 명함도 못 내밀 까칠한 입맛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4년 전 금융맨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증권회사에 다니는 잘 나가는 증권맨이에요. 업무적으로 남편이 세무 상담 받으러 오면서 자연스레 얼굴 보는 일이 많아졌고 카페에서 만나 일 얘기 겸 영화 얘기 수다도 떨고 점심 식사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편에게 쏙 반하게 된 건 영화 배우 뺨치는 잘생긴 외모는 기본이고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말투와 섬세함이 좋았거든요. 저와 완전 다른 성격에 끌렸다고 해야 하나? 저는 위로 언니 둘, 여동생까지 딸만 넷인 딸 부잣집 셋째거든요. 집에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털털하고 학창시절에 정교 회장까지 하면서 리더십이 있고 남자 같은 성격이거든요. 제가 더 아들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건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엄마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면서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희 넷 다 대학교까지 보내주시며 뒷바라지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 보니 매 끼니 배를 채우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음식을 맛으로 먹는다기보다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맛있다는 기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저와 먹는 취향이 완전 다릅니다. 맛집만 찾아다니는 전형적인 미식가예요. 단순히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닌 원산지는 어디인지, 재료는 얼마나 신선한지, 조미료를 넣었는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썼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정말 인류 셰프에 준하는 입맛의 소유자입니다. 미식가 남편 덕분에 항상 좋은 음식,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었고 저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제가 남편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발 뒤꿈치도 예뻐 보일 연애 초기 때 저희 집 근처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남편의 이상 행동의 전조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때는 추호도 몰랐습니다. 오빠, 이 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대. 아마 방송국에서도 촬영했다는 것 같은데 70대 노부부가 하는데 한 40년 되었대. 떡볶이 2인분에 단돈 4,000원. 진짜 싸지. 근데 재료도 좋은 거 쓰고 맛도 기가 막혀. 이 집은 4-5개 테이블에 요리는 할머니가 하시고 할아버님이 서빙하고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와서 여기 떡볶이 2인분 맞죠? 네, 2인분 주세요. 제가 대답을 하고 뒤이어 남편이 다급하게 그리고요. 떡볶이는 쫄깃한 게 생명이니까 강불로 5분 끓이다가 중불로 뭉근하게 3분, 약불로 2분 끓여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굵은 거랑 고운 고춧가루를 반반 섞어서 넣어주시고 어묵은 크면 깊은 맛을 흡수해버리니까 손가락 2마디 굵기 정도로 잘라주세요. 아, 오빠 왜 그래? 할아버지 무안하시게. 그냥 먹자 조용히. 남들 다 쳐다보잖아. 뭐? 너 방금 그냥 먹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이 신성한 요리를 사람이 개, 돼지랑 다른 게 뭐야? 맛을 음미한다는 거 아니니? 교양 없이 음식으로 배만 채우려는 사람, 난 딱 질색이야. 이 모습을 보시던 할아버지도 기가 차셨는지 역정내시며 아유, 나 살다 별꼴을 다 보네. 떡볶이 4,000원짜리 먹으면서 무슨 유세야, 유세? 어여 나가!
너도 안 팔아. 집에 가서 직접 해 드셔. 사람들은 전부 비웃듯이 저희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순간 이 오빠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창피해서 도망치듯 나와야만 했어요. 정말 입맛 까다로운 거 빼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남자거든요. 잘생겼지, 학벌 좋지, 직장 좋지.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이런 남자 2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양가 어머님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이 한식을 좋아하신다 하셔서 내심 점수 따보려고 인터넷으로 리뷰 좋은 곳을 엄선해서 고급 한정식집을 제가 직접 섭외했죠.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 어머니처럼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금이야 오기야 외동아들을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1년 365일 문 닫는 일 없는데 오늘은 딸내미 상견례라고 문 닫고 오셨어요. 아이고야, 여기 진짜 좋네. 맨날 내가 하던 밥만 먹다가 이런 데도 와보고. 와. 여기가 강남 중에도 핫한 청담동이잖아. 밥값이 얼마인지 알아? 놀라지 마셔. 1인당 12만 원. 오매매, 뭐 밥에 금을 발랐나? 뭐 그리 비싸냐? 비싼 거니까 엄마도 팍팍 많이 드셔. 우리 시어머니가 교양 있고 기품이 있으셔서 잘 대접하고 싶더라고. 신경 좀 썼지. 에고, 똑똑이 우리 딸. 맨날 돈 모은다고 싼 것만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다 적금 붓고 결혼식도 네가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시집 가고 엄마가 참 면목이 없대. 우리 딸 결혼하면 잘 살 거래. 이렇게 착한 딸 하늘에서 복 줄 거다. 우리 엄마 또 눈물샘 터졌다. 걱정 마셔. 나 잘 살 테니까. 시어머니 이쁨도 듬뿍 받고. 오빠랑 시어머니 오신다. 이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전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면요. 상견례인데 연분홍 빛깔의 화사한 한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우선 양가 어머님들 인사시키고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던 걸 시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저 어머니, 한복이 참 우아하고 어머니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희 어머님 보신다고 이렇게 곱게 입고 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헛기침하면서 남편한테 눈짓을 주더라고요. 아, 한복. 여기 장소가 한정식이잖아. 우리 엄마는 식사 장소 격에 맞게 의상을 입으시거든. 그러니 오늘 메뉴는 한정식이라 한복을 입고 오신 거지.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거니 이건 명심해야 된단다. 먹는 음식에 맞게 의상을 갖추는 건 기본 예의란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는 화이트 드레스, 차이니즈 푸드는 레드, 이런 한정식은 한복 입는 건 당연한 거지. 아, 네. 그러시구나. 명심하겠습니다. 와, 사돈 너무 멋지세요. 어쩜 그렇게 배울 점이 많으신지. 우리 딸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뭐 내가 가르칠 건 없고 전 딱 하나만 봅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과 기품 있게 음식을 받아들이는 자세랄까. 사실 전 오늘 저 아이 의상도 마음에 안 드네요. 한정식은 오방색이라 해서 한국 고유의 색깔, 홍적 초록이 어우러지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하지. 검정색 자켓에 치마 저게 뭔지 기본 소양도 없이. 엄마, 난 그럴 줄 알고 빨간 넥타이 맸잖아. 잘했지? 친정엄마와 전 좀 의아했지만 그래, 워낙 시어머니 말투도 차분하시고 교양이 있으시니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정말 돈값 하더라고요. 상을 빼곡히 가득 채운 갖가지 음식들이 보기만 해도
이건 정말 찐으로 맛있는 거다를 막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우 육회, 육전, 구절판, 전복구이, 우럭탕수, 한우 숯불 불고기, 그리고 토종닭을 푹 고운 인삼 닭죽까지 고급짐의 끝판왕이었어요.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시어머님께 점수 단단히 따겠는걸, 호호호. 사돈, 많이 드세요. 우리 딸이 시어머니 드시는 거라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더라고요. 네, 뭐 비싼 곳이라 하니 한번 먹어보지요. 사돈도 많이 드세요. 식당 하시느라 남들 입에 음식만 넣어주다 이렇게 대접도 받아보셔야죠. 시어머니 말투가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차차 적응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이것저것 드시면서 맛있다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들어서 시식하듯이 요리를 일일이 하나씩 집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뭔가 불편하신가 싶었죠. 이게 육회야, 육포야. 일부러 이렇게 질기게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겠네. 육전은 기름을 들이부었네. 냄새가 왜 이리 비려? 엄마도 그렇지.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써야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이거 딱 봐도 그냥 식용유네. 아유, 천박해, 천박해. 이걸 또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 입이 시궁창인 건지. 네? 어머니 그거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들렸다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골라도 이런 데를 골랐는지 너 수준을 알겠다. 분위기 다운되니 남편이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긴 하더라고요. 엄마, 기분 좀 푸시고 이 닭죽?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걸로 입 헹구면 되지 뭐. 그렇게 시어머니의 최애 음식이라는 닭죽.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으악! 퇴퇴! 엄마 왜 그래? 닭뼈 있어? 아유, 뼈가 그냥 들어갔나 보네. 이걸 웃잡고. 하, 진짜. 내가 어이가 없네. 여기 뭐야?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거야? 영업 허가는 내고 하는 거야?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이거 개도 안 먹겠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닭죽이 뭐가 잘못됐나요? 식었잖아. 이거 죽도 아니고 뭐야, 진짜. 아유,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사장 불러 얼른. 아니, 죽이 식었다고? 아유, 진짜 죽 같네. 여기요, 사장님! 그렇게 사장님이 저희 방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고운 한복 차림에 기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한정식집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음식 명인 출신이셨기 때문이었거든요. 명인 감사패도 있고 각종 요리 경연에서 수상한 상장도 쭉 식당에 걸려 있더라고요.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사장이쇼? 이렇게 식은 죽을 먹으라고 내놓은 거요? 네? 죽이 식어서 그게 문제라고요? 난 또 죽이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이라도 되신 줄 알았네. 뭐라고? 그게 지금 손님한테 할 소리야? 요리의 요자도 모르면서 어디 집에서 막 쳐 드시던 대로 요리한답시고 개나 소나 이렇게 식당을 여니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죽이 식은 건 손님분이 얘기를 워낙 길게 오래 하시다 보면 식을 수 있잖아요. 김치찌개처럼 펄펄 끓여서 먹는 음식도 아니고 전혀 제 음식엔 문제가 없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 대한민국 음식 명인이에요. 명인이면 더 문제지. 이런 버려도 시원찮은 음식을 비싸게 받아 드시고 양심은 밥 말아 드셨어? 손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죽 다시 보글보글 끓여서 가져오면 되죠? 뭐?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결국 시어머니와 그 명인 여사장은 한복 저고리 옷구름이 풀릴 정도로 멱살잡이를 하며 서로 싸웠고 곱게 비녀로 빗어넘긴 여사장의 올림머리는 산발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 남편은 폭행죄로 경찰 부른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결국 음식값의 반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제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청담동 시군죽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달이 있었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결국 저흰 결혼식을 올렸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매일매일 깨를 볶았죠. 딱 한 가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세무사인 게 좋으신지 어딜 가면 자랑하시고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한 터치가 없으셨어요. 다정한 남편,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와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냈는데요. 두 사람 다 워낙 미식가다 보니 사건이 일어나는 건 항상 식사 시간이었어요. 우선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자면 도시에서 드물게 마당이 아주 넓은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마당을 꿰차고 있는 건 40여 개의 장독대들, 무슨 장 담그는 장인 집에서나 볼 법한 진귀한 광경에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경건하게 장독대 하나하나 닦으시며 광을 내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김치도 종류별로 다 담그시고 된장, 고추장, 장아찌, 종류도 수십 가지. 시어머니에게는 자식 같은, 아니 보물 같은 존재랍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안동 명문가의 종갓집으로 시집 오셔서 평생을 음식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요리에 민감하고 유별난 입맛을 가졌나 이해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해심의 바닥이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혼 초 주말 아침에 전 부족한 음식 솜씨지만 정성스레 국도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깻잎, 진미채 볶음, 밑반찬을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굴이 찌푸려지더니 한참 동안 밑반찬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야, 왜 그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비야, 너 얘한테 말 안 했니? 이거 조상님이 하시면 무덤에서 나올 일이야. 아이고,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니. 엄마, 죄송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미리 말을 못했어요. 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을 줄 알았지. 자꾸 알 수 없는 말만 하는데 답답했죠. 저기야,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을 어머니 보고 드시라고 하면 어떡해? 상식도 몰라? 뭐? 그게 말이 돼? 그럼 냉장고에 안 넣고 반찬을 매 끼니 때마다 만들어서 먹어? 당연하지. 끼니 때마다 나물 무치고 찌개도 새로 하고.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야? 당신은 임금이고 어머님은 뭐 대비마마. 누가 요즘 바쁜 시대에 매번 반찬을 만들어서 먹어. 아무도 안 그래. 냉장고는 그럼 장식이야? 아니, 얘가 어디 남편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 애미가 이렇게 가르치든. 어머니, 거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요? 저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그래도 주말이라 어머니랑 이 사람 좋은 음식 드시게 해주고 싶어서 인터넷 주문해서 새벽 배송으로 야채 받아서 손질하고 봄 나물국도 끓였는데 갑자기 이러시니 저도 황당하네요. 뭐? 야채를 뭐 인터넷으로 샀다고? 네가 제정신이야? 아유, 나 혈압 올라. 야채는 일일이 보면서 향이 어떤가, 시든 데는 없나 꼼꼼히 보면서 사야지. 어디 귀찮다고 그렇게 대충 막 사? 나 그거 농약 친 거 먹고 죽으라고? 아유, 제사를 지내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배송으로 오는 야채 다 신선해요. 요즘 주부들 다들 그렇게 사요. 어디 눈 부릅뜨고. 에이, 나 이 국 못 먹어. 안 먹어도 뻔해. 재료가 이렇게 시원찮은데 뭔 맛이 나겠어? 그러더니 국그릇에 있던 국을 싱크대에 확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한술 더 떠서 깻잎과 진미채 볶음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툭 버리지 뭐예요. 정말 이 두 사람 환상의 진상 파트너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음식 재료 하나하나도
깐깐하게 체크하니 저는 매일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일일이 야채 사면서 사진 찍어서 시어머니한테 보내서 컨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가관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뭔가 사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뭔가 싶었는데 콩나물 재배기였어요. 어머니, 이거는 왜요? 아유, 요즘에 워낙 식재료로 장난치는 것들이 많아서 원산지 속여서 팔고 그런다잖아. 이거 콩나물 키워서 밥상에 내거라. 어머니, 마트에 파는 콩나물들 다 국산이고 검사도 거쳐서 안전한 거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하리. 1절만 해, 듣기 싫다. 아무튼 난 오늘부터 마트에서 산 콩나물은 안 먹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콩나물을 키워서 먹냐고요. 정말 절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럼 고매하신 입맛이면 직접 해 먹어야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서 그걸 뜯어서 콩나물 무침을 했고 첫 시식의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뚫어져라 콩나물을 보면서 마치 의사가 집도하듯이 경건하게 콩나물을 들어 올려서 맛을 보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먹던 콩나물인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팔던 그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자기야, 이거 집에서 키운 콩나물 맞아? 네, 맞아요. 제가 설마 이 두 미식가분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다 들통날 거 뻔한데요. 아니면 됐지, 뭘 그리 펄펄 뛰고 난리야. 그럼 됐고. 근데 이거 왜 이리 짜? 소태네, 소태야? 짜요? 제 입에는 괜찮은데? 자기야, 아무리 자기 입이 막립이지만 간은 맞출 줄 알아야지. 너무 짜서 혀가 애린다, 애려. 그러고 콩나물 비린내는 왜 이리 진동해? 아유, 역겨워서 구역질 난다.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그러시는지 전혀 안 나는데요? 아니, 네 코는 무슨 장식품이니? 이래도 안 나?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콩나물 들었던 걸 제 얼굴에 던지지 뭐예요? 아! 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에 헛웃음만 나오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찰싹 달라붙은 콩나물을 보며 남편은 웃기까지 하네요. 정말 제정신 아니죠, 이 두 사람. 제가 직장만 다니고 또 그렇게 음식 맛에 큰 애착이 없다 보니 요리에 관심도 없고 요리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트집 잡힐 일이고 구박받을 일이냐는 거죠. 뭐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맛에 집착하는 건지 매일매일 전 지옥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매 식사 시간대마다 간이 두근두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생일을 맞아 친정엄마가 사위 좋아하는 갈비탕을 만들어서 냄비째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워낙 손맛 좋은 터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어머니는 외출 나가셔서 오늘 저녁에 들어오신다기에 새벽부터 갈비탕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던 친정엄마가 잠깐 작은 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저는 생일상 준비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녁에 오신다더니 벌써 오신 거예요? 뭐, 내가 일찍 오면 안 되니? 우리 아들 생일인데 내가 일일이 너 음식하는 거 지켜봐야지. 너 같은 똥손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서 갈비탕 냄비를 보시더니 아니 얘 좀 봐. 내가 일찍 와서 놀란 이유가 있었네. 어디 식당에서 갈비탕 사와서 숨겨놨다가 네가 한 것처럼 거짓말 하려고? 와 진짜 무섭다. 이게 인간이야? 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저희... 말문을 막더니 급기야 맛을 보시고는 봐봐봐 조미료 범벅이네. 딱 식당 맛이구먼. 어디 아니라고 잡았대?
어머니, 그거 저희 엄마가 새벽에 마장동 가서 고기 사와서 직접 고아 만든 갈비탕인데 어머님 맛도 제대로 안 보시고 무조건 타박만 하시고 너무하세요. 캬, 이제 거짓말하는 수준이 작가네, 작가야. 이제 친정엄마 스토리야. 너나 쳐 드세요. 그렇게 냄비를 툭 쳤는데 그만 바닥에 쏟아져 온 거실이 국물이 흥건하게 흘렸어요. 이때 방에 있던 친정엄마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사돈이 왜 여기에?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건 이제 이골이 나서 괜찮은데 친정엄마까지 모욕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사돈도 얘긴 다 들으셨겠지만 며느리가 워낙 요리를 못하다니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적어도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낼 거면 기본적인 요리는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사돈? 너무 서운해만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돈 노여움 푸세요. 그렇게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사과하시고 바닥에 흘린 국물을 일일이 다 닦으시던데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엄마 등을 떠밀어 억지로 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전 정말 심각하게 결혼 생활을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본 친정엄마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처음 알았고 같이 울면서 저를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엄마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으니까 좋은 요리 선생님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정엄마가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지역 요리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고 요리 전문가 셰프들을 많이 아시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나 요리 못한다고 무시했지? 내가 기깔나게 요리해서 당신들 뒤통수를 제대로 쳐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어머니. 전 매일 속으로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전 일주일에 3번 퇴근 후 요리 선생님을 만나 1대1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야근이 요즘 많다고 속이면서 몰래 요리 수업을 했어요. 최종 복수의 날을 위해서 날로 늘어가는 제 요리 실력을 감쪽같이 숨기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일부러 간도 안 맞추고 못하는 척 연기를 했죠. 아니, 찌개에다가 지금 설탕을 들이부었어? 왜 이렇게 달아? 아, 그래요? 내가 똥손이라 소금 넣는다는 게 설탕을 넣었나 보네요. 아유, 이걸 어째. 아니, 이제 하다 소금하고 설탕도 구별 못해. 눈이 어디 달렸어? 그러게요, 어머니. 제 코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고 제 눈은 뒤에 달렸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거 안 드실 거죠? 아, 맞다. 다른 반찬도 냉장고에서 꺼낸 거라 못 드실 텐데. 그럼 저 혼자 다 먹죠. 음식 버리면 죄 받아요.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요리 못하는 게 어디 잘났다고 눈을 부릅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니, 전 제가 요리한 게 영 입맛에 안 맞으시니까 직접 해드시든가 아님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야, 그게 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야? 요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배우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당당할 일이야? 아유, 됐어. 내 팔자가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을 팔자가 아닌가 보네. 늙고 힘없는 내가 해야지. 엄마가 요리를? 엄마 무릎도 안 좋고 오래 서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시켜 먹을까요? 결국엔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시던데 남편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종갓집 며느리지만 워낙 요리 솜씨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머님은 입맛만 까다롭지 어머니가 무친 나물이며 찌개, 진짜 맛이 없거든요. 남편도 어머님 만드신 음식이 맛이 없지만 말은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 억지로 먹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렇게 집 밖과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중 생활을 하던
점차 요리에 재미를 붙여가면서 뒤늦게 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선생님께서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며 음식점을 차려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전 주로 스테이크나 양식을 만들 때 간도 더 잘 맞고 아이디어도 팍팍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밤늦게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들킬까봐 혼자 몰래 요리 실습을 하면서 자격증 준비를 했고 드디어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획득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저였지만 집에서 요리할 때는 여전히 국은 맹탕으로 짜고 달고 맵고 간이 하나도 안 맞는 형편없는 요리를 먹게 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 식사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만 했죠. 그게 제가 바로 의도했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식사 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고 소화제는 매일 달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는 아예 저만 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면서 밥도 같이 안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명에 못 살지, 아유. 이제는 대놓고 제가 만든 반찬은 입도 안 대고 구역질을 일부러 하면서 구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절 위로해주기는커녕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신혼 초의 그 따뜻하고 다정함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거의 밥을 안 차려 먹는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기만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예전에야 칼퇴근은 기본이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 회식 한번 못하고 바로 불이 나게 뛰어왔지만 지금은 완전 180도 달라진 절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퇴근이 늦자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며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엠이 밥 굶기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 어떡해요. 오늘 야근이라 많이 늦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어제 먹던 김치찌개 있는데. 아 맞다. 어머니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음식은 안 드시죠? 어쩌지? 짜장면이라도 시켜 드세요. 국내산 재료 쓰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야, 너 당장 안 와? 네, 본부장님. 지금 급하다네요? 네, 어머니, 저 일해야 돼요. 전화 끊어요. 어디서 이런 능청스러운 연기가 나오는지 사실 전 지금 혼자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통장을 저한테 건네며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으며 살지 말고 당당히 가게를 차려서 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 넷이지만 집에서 살림하는 버릇하면 평생 손에 물 묻히는 팔자 된다 해서 넌 부엌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 너 알지? 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했어. 근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모진 구박을 당하는 걸 보고 엄마가 억장이 무너졌어. 그날 갈비탕 엎을 때 내 맘 같아서는 당장에 사돈 머리채 잡고 내 딸한테 왜 그러냐 대들고 싶었지. 그런 게 엄마 마음이야. 나 괜찮아.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엔 아주 통쾌하다니까? 엄마한테 틈틈이 요리 배우지. 인류 요리 선생님한테 과외하지. 나 너무 신나 요즘. 엄마가 준 돈 사양 안 하고 잘 쓸게. 그래야 엄마 마음도 편한 거 맞지? 사실 나도 레스토랑 하나 차리고 싶어서 돈 모으고 있었거든. 엄마도 힘든 식당 일 이제 그만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전 친정엄마 도움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봤고 제일 핫하다는 강남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던 일이 일어났죠. 저는 친절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 낮에는 회사 다니며 밤에는 레스토랑에 출근하며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제 복수의 끝은 이게 아니거든요. 추운 겨울 주말 저녁에 시고모님이 연락 없이 방문하셨어요. 시고모님은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누나 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이세요. 아유,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날도 추운데. 오랜만이세요, 고모님. 그래, 그래. 아유, 우리 똑똑한 세모사 조카 며느리? 난 내 며느리가 세모사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매일 업고 다니겠어. 요즘 세상에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최고지. 그래도 며느리는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죠. 올케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올케 시집와서 쌀 물도 못 맞춰서 엄마가 올케 때문에 화병 나셨잖아. 그것도 종갓집 며느리가 말이야. 제사 때는 어떻고? 종가 어르신들 다 오셨는데 동태전에 소금 알갱이가 씹히질 않나. 무나물은 익지도 않아서 큰아버님은 생무 씹다가 입 빠지셨잖아.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오싹해. 시고모님의 팩트 공격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지며 꼼짝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속 시원하고 고소했어요. 우리 엄마가 올케 때문에 맘 편히 저승에도 못 갈 것 같다고. 나보고 평생 올케 요리해서 주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잖아.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이람. 김장김치 가지러 오랬더니 안 와서 오늘 내가 들고 왔잖아. 아, 네, 고모. 매번 감사하죠. 설마 요즘도 마트에서 몰래 김치 사 먹는 거 아니지? 네? 저희 어머님이 김치를 사드셨다고요? 그럼 내가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줬는데도 워낙 손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거든. 자기도 자기가 담근 김치는 못 먹겠다고 대형마트 김치 사서 먹더라고. 조카 며느리 시집 오기 전까지 쭉 먹었잖아. 맛있다면서. 아니, 고모는 무슨 그런 말씀까지. 딱 한 번 먹었던가 아마. 어머니가요? 마트 김치를요? 김치는 손맛이라고 어머니가 평생을 다 직접 담궈서 드셨다면서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괜히 싱크대 쪽으로 자리를 피하시던데 오늘 시고모님의 사이다 발언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너무너무 시원했답니다. 저의 사업은 점점 승승장구했습니다. 강남 직장인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블로그며 SNS에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체인점 문의가 늘어나 제 레스토랑은 소위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매출만 무려 3억. 그렇게 억대 매출 사장이 되었지만 저의 생활은 변함없이 요리 못하는 며느리의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제가 남편한테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니 모시고 그리로 오라고 했어요. 저도 회사 마치면 바로 가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TPO에 맞춘 의상을 고르느라 며칠 전부터 고민하시더라고요. 레이스가 돋보이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을지, 품격 있는 블랙 드레스를 입을지 많이 들떠 보이셨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기세요. 쓴웃음을 지었죠. 생일 당일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제가 알려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기 샹들리에 봐. 너무 고급지다 여기. 이제야 며느리가 내 수준을 알아주네. 엄마, 여기 내가 검색해봤는데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리뷰 엄청 좋더라고. 나 오늘 스테이크 많이 먹으려고 졸졸 굶어서 배고파 미치겠구만. 얘는 왜 이리 안 와? 암튼 굶떠. 이때 종업원이 와서 메뉴는 미리 예약하실 때 주문하셨고 특별히 셰프님이 손님 생신이라고 요리 직접 만드신 거 서빙한다고 전달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만 치서 셰프가 양손에 스테이크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레스토랑 사장이자 셰프입니다. 아니, 뭐?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생일 서프라이즈야? 나 놀리는 거니?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네가 무슨 셰프야? 너 꿈꾸니? 전혀 못 믿는 이 두 사람의 막말은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종업원이 당황해서 뛰어오며
아니, 왜 그러세요? 저희 사장님한테? 직접 이 요리들도 다 만드셨어요. 뭐? 진짜 사장이라고? 네, 제가 사장이에요.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아니, 당신 세무사 일도 정신없이 바쁜데 언제 요리 배우고 또 무슨 돈으로 이 큰 레스토랑을 차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 모자란 며느리 같아서 어머니 좋은 음식 해드리려고 요리 좀 배웠죠. 돈이야 뭐 제가 요리 빼고는 다 잘하잖아요? 세무사니까 재테크도 하면서 돈을 좀 불렸죠. 어허, 맞아. 우리 며느리 똑똑한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와, 이 정도 크기면 얼마야? 1억은 넘을 텐데. 이거 다 우리 아들 거잖아. 나 안 그래도 요즘 실적 올리라 해서 스트레스였거든. 말이 대기업이지 요즘엔 50도 안 돼서 퇴직하고 다들 자기 사업 많이 하더라고. 나도 이참에 증권사 때려치워야겠네. 그래, 우리 아들. 회사 때려쳐. 여기 와서 넌 카운터 보면 되겠다. 손님 없고 한가한 시간에는 골프도 치고.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 이 두 사람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기야, 음식 식으면 또 버릴 거잖아. 식기 전에 빨리 먹어. 어머니도 제가 직접 만든 음식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건 식전에 위에 부담 없이 가볍게 드시라고 중불에 버터를 넣어 5분간 살짝 익힌 아보카도 살사와 새우예요. 맛이 어떠세요? 아보카도 뭐라고? 진짜 입에서 살살 녹네.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얘. 와, 이거 진짜 예술. 브라보! 멋있다, 우리 자기. 그러더니 박수치면서 감탄을 연발하더라고요. 뒤이어 코스별로 한 가지씩 요리를 선보였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입이 귀에 걸려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바로 이거지.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어쩌면 이렇게 내 입맛에 딱 맞니? 그럼요. 제가 3년 동안 매일 어머님이 음식 강연을 하셨는데 자다가도 잠꼬대할 정도로 술술 나오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게 다 너를 위해서지. 지금 너 이렇게 잘 된 거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아, 네, 어머니 덕분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이곳에서 제일 좋은 고급 와인 준비했으니까 생신 기념으로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니 잔에 조르륵 와인을 따르는데 일부러 손을 떨면서 살짝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비싼 명품 화이트 드레스에 그만 와인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어떡해요? 이거 명품인데. 시어머니 얼굴이 찡그려지면서 막 화를 내려다가 억지로 화를 누그러뜨리며 상냥하게 아유,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너 걱정했나 보네. 우리 셰프님 요리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옷이야 버리면 되지. 사실 이 옷 너무 많이 입어서 실증 났었어. 잘 됐네. 그러면서 눈에는 눈방울이 맺히는데도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이더라고요. 절대 평소에 어머니라면 할 수 없는 자상한 척 가면을 쓴 모습이지 뭐예요. 전 계속 주방에서 요리를 했고 코스별로 하나씩 요리를 선보였어요. 이건 구운 관자, 완두콩 퓨레와 시트러스 펌이에요. 상큼함을 더해줄 닭가슴살 시저 샐러드를 곁들이면 더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셰프님 말씀대로 먹어야죠. 안녕. 난 눈물 날 것 같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애비야. 네가 복덩이를 데리고 왔네. 복덩이야, 이제 우리 평생 음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우리 며느리가 셰프인데 매끼니 때마다 양식, 중식, 한식에 철마다 메뉴도 얼마나 다양하겠니. 엄마 너무 좋다, 얘. 엄마, 나도 맨날 엄마가 해준 맛없는 음식만 먹다가 우리 자기가 해준 고급진 음식 먹으니까 나 너무 행복해.
이제 매일 우리 자기가 해주는 최고급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는 참 기가 찼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전 더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감탄하기에는 이른데요. 마지막 메인 디쉬가 남아있어서요. 정말 어머니 모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지금까지 먹은 것도 환상이었는데 메인 디쉬면 얼마나 맛있겠니? 천천히 가져오렴 얘야. 전 주방에서 돔 스테인레스 뚜껑이 덮인 접시를 들고 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잔뜩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드디어 뚜껑을 여는 순간 제가 준비한 마지막 메뉴는 이혼입니다. 접시에 올려진 건 바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혼. 아! 시어머니는 급기야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보며 쌍욕을 퍼부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아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혼, 누구 맘대로.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인생 내가 박살낼 거야. 남편은 흥분할 대로 흥분해서 쌍욕을 퍼부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아주 담담하게 제가 그동안 소갈이하면서 참고 참았던 말을 이제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절 인간 취급이나 해줬어요? 어머니도 요리 못하신다고 온갖 서름 다 겪으셨다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은 어떻고 나 요리 못하는 거 알면서 결혼했으면서 매번 맵다 짜다 잔소리에 음식 투정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해서 이 마음이 본심이 아닐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 어머니와 똑같더라고. 모전자전. 그래도 저 두 사람한테 고마운 거 있네요. 두 분이 하도 저 음식 못한다고 구박해서 이 악물고 요리 배워서 이렇게 요리사도 되고 레스토랑도 차리게 되었잖아요. 구박해줘서 감사해요. 아, 맞다. 혹시 제 요리 먹고 싶으시면 이 명함으로 예약하고 오세요. 근데 예약이 하도 많아서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정을 생각해서 전 가족 DC 10% 해드릴게요. 참,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가시면 놀랄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콩나물 재배기는 산지 한 번 쓰고 그 후로 계속 마트에서 사서 반찬했는데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콩나물 실하게 잘 컸다고 잘만 드시던데요. 이제 숨길 필요 없으니까 어제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애지중지하시던 장독대도 어제 고물상 불러서 다 팔았어요. 어머니 알고 보니까 장도 직접 담근 것도 아니시던데요. 시고모님이 담근 걸 그냥 담아놓기만 하고 직접 담갔다고 저한테 거짓말 하셨던데요. 넌 왜 이런 것도 못하냐고 짜증내셨잖아요. 어떡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연기한 거 다 들통나셨네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매일 장독대 닦는 연기 이제 그만하시고 그 지극정성으로 요리 좀 배우세요. 저처럼요. 정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내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저를 음식으로만 본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가 결혼 3년간 받았던 온갖 구박을 되갚아준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과 시원하게 이혼하고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세무사 일도 그만두고 아예 셰프로 작업을 전향했습니다. 전국에서 체인점도 30여 개로 늘어나고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제작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섭외 전화가 물밀듯이 와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 요리 선생님과 함께 홈쇼핑 방송도 출연하게 되면서 연일 매진을 이루며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서 제가 하는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아유, 저걸 매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맨날 며느리한테 음식 투정하니까 걔가 이혼한 거 아니야, 이 화상아? 엄마가 더 심했잖아요. 반찬 버리고 콩나물 대가리 얼굴에 던지고. 지나간 얘기 해서 뭐하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나저나 저거 매진되기 전에 빨리 주문이나 해. 지난번에도 못 샀잖아. 얼른 전화 걸어.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홈쇼핑을 통해서 돈을 주고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사연을 적고 나니 그동안 응어리졌던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혼으로 인생 역전한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